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개장 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직전에 주말 방송에서요. 오늘까지 약 10일 만에 그 방송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직전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10일 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오늘 아침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미국 금리 인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연말에 제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중간중간에 그 매파의 그 발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대5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금리 인하는 연말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장세가 확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죠? 현재 그 고공권의 지수는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오히려 안 하면 큰 충격이 다가올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지나갔잖아요.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금리 인하에 전혀 반향이 없었다. 자, 그보다는 지수가 10일 동안 지수가 지난 11월 달에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월봉상 음봉이 나왔었는데, 12월 달에 제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쭈루루루루 계속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그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2월 초부터 좀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포인트로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처럼 그 조정이 있었으니까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갈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뭐가 짓누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AI의 거품론이 짓누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흐름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10일간의 흐름을 보면 역시 반등할 때마다 AI 거품론 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180달러에서 버티는 듯 했으나 역시 또 180달러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의 TPU라고 한다고 했죠. 구글의 TPU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해서 그 반등을 주도하는 듯 했으나, 역시 그것만으로는 전반적인 대중적인 AI의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생태계에 참여를 하는 그 전력 관련된 그런 그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할 때마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차익 실현으로 해서 되밀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특히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 얘기는 기존의 그 그 AI의 생태계를 주도했던 그 대장주격의 그 AI 주도주들이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수가 반등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지수와 적정 주가 사이의 갭 또는 그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옐로칩, 이런 종목들은 그 갭을 좀 줄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시세 플레이가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 한 10일 동안 장세는 미국의 그 지수의 반등과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요, 그 가장 지수에 연동을 하지 않고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인 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너셀지수는 미국의 중소형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갔고,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그 구글 중심의 TPU라는 새로운 좀 전문적인 그 AI의 그 주도주들만으로는 현재 그 지수 고공권마다 계속해가지고 짓누르게 되는 AI 거품론을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너스벨 지수 중소형주들의 그 아웃 퍼포먼스나 그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옐로칩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그 지수 대비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게 지속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얘기는 AI의 그 거품론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면, 즉, 그 반등마다 기존의 그 AI라든지 AI 생태조 관련주들의 차익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지수 자체의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정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주가가 좀 그 특히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칩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아웃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 노려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그 시장 자체가 그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그 새로운 그 신고가를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이라고 하는 거는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옐로칩이나 중소형주들의 그 어떤 그 괴리율, 그 갭을 줄여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그 주가의 강세 그 국면이 길게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좀 그 테크니컬하게 또는 택티컬하게 그 전술적으로 전략보다는 전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중기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내년 5월 달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그 임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내년 5월 달에. 그러면 트럼프가 의장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1%대, 지금 3%대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까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1%대까지 낮아진다라면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상승 곡선을 그려갈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의 장세에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 포트폴리오 운영에 그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최근 장세에 시장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좀 수익 내기가 수월하니까 내가 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청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또뭐 Everything Bullish, 모든 것에 불장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래 갈 거다라고 오해를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중간에 잘못 뛰어드신 분들은 뭐 수익 낸 것도 없이 지금 손실로 전환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환경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지배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또 저의 포트폴리오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010-6656-9502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리턴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